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하루 7분만 투자하세요. 여러분들도 대전, 충청 지역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정 PD의 키워드로 풀어보는 뉴스. 아임 정 PD가 매일 하루에 2개씩 우리 지역의 주요 뉴스를 엄선해서 날카로운 시선으로 분석해드립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다섯 시엔 대세남은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를 기다립니다. 오늘 바로 출발했습니다. 주인공은 나머지 다 여러분의 일상, 우리는 독립운동과 서울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누고픈 현장, 다양한 소리를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대세남을 검색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5시엔 대세남, 지금 참여하세요. 5시엔 대세남 목요일 순서 함께 하십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진행합니다. 팟캐스트 하는 것이 힘이다. 정진호 PD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감금으로 정해봤습니다. 예, 누가 감금을 당한 거죠? 네, 그 한국 서부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의 안타까운 그 사망 사건 이후 요사이 한참 그 위험의 외주화에 대해 사회적으로 재점검이 좀 필요하다 이런 여론이 들끓고 있죠. 예. 그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예. 그 여야는 각계의 공청회를 거쳐서 오는 27일로 예정된 그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예. 몇 년 전에 이 발의됐던 법안인데 그동안 국회에서 잠자다가 결국은 이렇게 사고가 터지니까 또 부랴부랴 이렇게 후속 대책으로 정치권이 또 움직이는군요. 네, 항상 뭐 사후 약방문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예. 근데 이번 개정안에는 그 위험 업무의 도급 금지와 그 원청의 안전관리 확대, 그 안전관리 범위를 확대,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청과 하청에게 똑같은 책임을 묻는다는 게 이제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한국 경영자 총연합회는 안전관리 범위가 명확치 않고 또 원청에 대한 처벌이 과도하다 뭐 이러면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어서 실제로 이제 법안 심사 과정에서 경론이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또 이 자본의 논리가 앞서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겠군요. 네, 그 사람 목숨이 담보로 걸리는 안전 문제는 좀 같은 목소리였으면 좋겠는데요. 예. 근데 이제 이번 사고로 그 목숨을 잃은 고 김용균 씨 어머니와 이모부 그리고 시민대책위원 사람들 그리고 고 김용균 씨와 같은 공장에서 일했던 현장 노동자들이 이제 그저께 대전지방노동고용청을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예. 그 이들은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아직도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고 있다면서 그 대전지방노동고용청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 이에 대전지방노동고용청은 해당 사항은 자신들의 권한이 아니라 이제 보령지청 소관이다 이러면서 난색을 표했다고 합니다. 보령지청이면 대전지방노동청 관할 지청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대전지방노동고용청의 산하에는 그 4개의 지청이 있는데요. 보령지청은 그중 하나인 대전지방청의 관할 아래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다. 이건 지나치게 좀 무책임한 생각이네요. 예, 좀 많이 소극적으로 보이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유가족들은 이제 그렇다면은 이 보령지청장하고 그러니까 현재는 이제 지청장의 지청장석이 공석이고 대리만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무튼 이 보령지청 책임자와 그다음에 대전지방청장 이렇게 함께 면담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에 대전지방노동청은 검토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제 면담은 5시간 정도 만에 종료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니까 어제입니다. 그 대전지방노동청의 대답을 듣기 위해서 그 유가족 대표로 고 김용균 씨의 이모부와 그다음에 시민대책위 관계자 4명 그리고 김용균 씨와 함께 현장에서 일했던 동료 2명이 다시 이곳을 찾았다고 합니다. 예.
이들은 대전지방노동청 4층 중회의실에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들이 들은 건 대전지방노동청 측의 대답이 아니라 직원들 모두 퇴근했고 건물 출입구 셔터가 내려졌다 이런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안에 있는데 건물 셔터가 내려졌다고요? 네네. 글쎄요. 그게 몰라서 그랬던 건가요? 아니면 알고 있으면서도 셔터를 내린 건가요? 몰라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이게 좀 믿을 수 없는 얘기 같지만 실화가 맞습니다. 이들은 건물 안에 당사자들입니다. 갇힌 줄도 모르고 있다가 대전지방노동청의 대답이 없자 이제 밤새서라도 좀 답을 기다리겠다 이런 각오로 외부의 침낭 등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대책위 활동가 한 명이 저녁 7시경에 이들에게 침낭을 가져다 주러 이제 노동청 건물에 갔는데요. 그때 이제 건물 셔터가 내려진 거를 확인한 뒤에야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 등 정말 여러 군데에서 대전지방노동청에 항의 전화를 했다고 하고요. 예. 어서 빨리 문을 열어달라. 안에 사람이 있다 이렇게 요청을 했지만 대전지방노동청 측은 건물을 이들이 무단 점거하고 있어서 어쩔 수가 없었고 또 이제 집회 시위 인원들 밖에 있는 그분들이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판단 아래 개방을 할 수 없다. 이런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외부에 있던 집회 인원들은요.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건물이 폐쇄되어 사람들이 안에 갇힌 걸 확인한 뒤에 모였기 때문에 대전지방노동청의 해명이 이렇게 쉽게 납득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노동청에서 노동자들 이런 식으로 대우한다고요? 정말 속상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건물 안에 갇힌 유가족들하고 이제 시민대책위 그리고 김용기 씨 동료들은 추운 겨울 이 날씨에서 먹을 것도 마땅치 않은 상황 속에서 건물 안에서 어젯밤을 지새웠다고 합니다. 예. 근데 더욱 황당한 것은 날이 밝아서 오늘까지도 현재 이 시간까지도 일 겁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했었는데 대전지방노동청은 이 건물의 주 출입구의 셔터를 아직도 내려놓은 채 폐쇄를 했다고 하고요. 임시 출입로로만 통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대전지방노동고용청이 뭐하는 관청인지 그리고 또 누굴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지 꼭 한 번 좀 여러 번 좀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상식적이지 못한 일이 우리 지역에 생길 때 현장에 보통 노조 활동가들이나 시민단체분들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 말고도 시장, 구청장,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등 우리 시민들이 뽑은 정치인들이 현장에서 함께 좀 분노하는 모습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동고용청이 노동자를 보는 인식이 이럴진데 기업들이 노동자를 보는 인식은 어떨까? 좀 뼈 아프게 느껴지는 그런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게 바로 위험의 외주화로 귀결된 것 같습니다. 예.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 집중 인터뷰 시간에 좀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목격자로 정해봤습니다. 예, 어떤 목격자입니까?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이제 당내 경선에서 허태정 당시 대전시장 후보를 공공연하게 지원했다. 이런 폭로를 김소연 대전시 의원이 이제 했었잖아요. 예. 이에 대해서 정면 반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박범계 의원이 직접 밝힌 게 아니라 박범계 의원의 비서관인 박수빈 비서관이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알렸다고 합니다. 예,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을 본인이 직접 해명한 것이 아니라 비서관을 통해서 해명을 했다 이런 얘기군요. 비서관을 통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비서관이 그냥 입장을 표명할 것일 수도 있고 그건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어쨌든 박수빈 비서관의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은 박범계 의원은 선거 전에 이미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엄정한 중립을 지키겠다는 뜻을 표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당원 명부는 방차석 당시 예비 후보가 자신에게 가져온 입당 원서를 정리한 파일이었고 방 후보가 엑셀 작업 등을 잘 하지 못해서 자신이 대신 컴퓨터 작업을 해준 것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이후 구속된 변재영 씨가 요청을 해와서 방 의원과 이렇게 상의된 부분인지를 확인한 뒤에 해당 파일을 전달한 바 있는데 이는 이제 박범계 의원과는 무관한 일이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누가 어떤 걸 목격했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에 대해서 이번 사건과 연루되어 있어서 이제 현재 재판 진행 중인 대전 서구의 방차석 의원이 거짓말이고 말장난이다. 내 눈으로 직접 우리 선거 캠프에서 벌어진 일, 구체적으로 박 의원의 오더를 받았다면 전문학 전 시의원의 지시로 특정 후보 경선을 돕기 위해 당원 명부를 놓고 전화 돌리는 모습을 목격했는데 이제 와서 경선 개입이 없었다니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발끈했다고 합니다. 예.
또 방 의원은 그 박수빈 비서관에게 입당 원서를 정리해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었고 자신도 컴퓨터를 잘 다룬다고 합니다. 그 오히려 자신이 받아온 입당 원서를 전문학 전 의원과 박 비서관이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제멋대로 활용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정치판에 들어왔다가 이제 잘못 휘말려서 불법 정치 자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예. 이런 불법 행위들을 막무가내로 덮어버리려는 정당에는 더 이상 있고 싶지 않다. 조만간 탈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부디 이번 사건이 이제 시민들에게 정치 혐오를 주는 계기가 아니라 그 해묵은 지역 정치 잘못된 부분이 개선돼야 하는 쪽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였습니다. 정 PD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궁금한 건 못 참는 정 PD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납니다. 정 PD의 엮인 사람. 정 PD가 자신이 궁금해하는 우리 주위의 화제 인물들을 직접 엮어서 그들과 함께 유쾌한 대화를 나눠봅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입니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입니다를 검색해 주세요. 주인들 입장에서 머슴에게 보고받는 시간, 대전광시의 정기현 의원으로부터 대전시 의회 의정활동을 보고받는 머슴일기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기현입니다. 네, 대전광시의 정기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기현입니다. 두 번 인사하셨습니다. 별일 없으시죠? 예, 뭐 별일 많습니다. 연말이라 이렇게 자리 많지 않으세요? 송년회나 뭐 이런 술자리 같은 거? 뭐 하루 저녁에 한 서너 개가 있는데 다 가지는 못하고. 네. 얼굴 지금 좀 빨가신 것 같아요. 아침인데도. 어제도 혹시? 요즘은 이제 그 아침 음주 단속들이 걱정이 돼서. 네, 음주 또 상당히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네, 운전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요. 예. 그 대전시의회가 많이 좀 시끄럽습니다. 그렇죠? 네, 언론에 굉장히 연일 등장하고 있는데 그 김소연 의원하고 또 같은 교육위원회 소속이시잖아요. 예. 뭐 최근에는 민주당에서 이제 대전시당에서 제명을 결정했어요. 아니 지금 사실 좀 전에 의회가 시끄럽다 했는데 의회가 시끄러운 게 아니고요. 김소연 의원과 관련된 일이 이제 일파만파 자꾸 확산돼서 그런 거지. 의회는 생각보다 조용하고. 조용하고. 의회 시끄러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아니 영국 의회 가보세요. 얼마나 시끄러운데. 회기 동안에는 굉장히 논란이 뜨거웠고요. 근데 이제 예산 다 끝나고 회기 끝났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차분하게 연말 결산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김소연 의원은 민주당 그 대전시당 윤리특위로부터 이제 제명 조치를 받았어요. 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건 이제 의회 문제가 아니고 이제 정당 문제이죠.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회 소속 초선 의원이신데 민주당 이번에 행감 잘했다면서요? 뭐 상도 받으신 것 같던데. 아닙니다. 행감 우수 의원은 교육위원회는 문성원 의원이 받았습니다. 그럼 공무원 노조가 뽑은 상 그거는 뭐죠? 공무원 노조에서 참 좋은 시의원으로는 이제 선정이 됐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참 좋은 시의원으로 선정이 된 분인데 정당에서는 제명을 했어요. 예, 그 정당은 정당 나름대로 또 사정이 또 있는가 봅니다. 그리고 봅니다. 예, 네. 아직 뭐 제가 거기 뭐 직접 관여되지 않기 때문에 뭐 제 3자 어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의회에서는 뭐 이런저런 논의 자체를 한 적도 없고. 거론한 적도 없고 생각도 아직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의원님이 이제 그 정당에서 어떤 책임 있는 자리는 계시지는 않으니까 지금 당원으로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이번 제명에 대해. 당원으로서 참 안타깝고요. 안타깝고
소신 있는 의정 활동은 좋은데 좀 불필요한 논쟁을 자꾸 일으키는 부분, 그 본질과 벗어난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이제 발언들을 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오해나 또 동료 의원들에 대한 명예나 당에 대한 또 뭐 그런 실책들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자칫 이 본질 또는 본인이 소신 있게 하려고 하는 부분을 우리 희석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그러니까 너무 말이 많다 보니까 이제 본질이 좀 희석되는 그런 게 안타깝다. 그런 과정에서 정당에서 이제 징계할 수 있는 사안이 발생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 특별당비 부분이나 아니면은 그 권리당원 명부 뭐 이런 부분들은요 공공연하게 많이 돌던 이야기들이었잖아요, 사실. 그리고 그게 지역 정치권에서는 사실 좋은 모습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좀 극복돼야 될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공공연하게 권리당원 또는 당원 명부가 경선할 때 상당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고 예전에 의원님도 한번 그런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당사자였었고. 느꼈었고요. 저도 그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사실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 말을 못하는 부분이잖아요. 심증은 있지만, 심증은 있지만 증거가 없기 때문에 서로 그냥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못하는 부분들인데 이번에 그 부분도 좀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그렇지 않고 떠도는 이야기를 다 우리가 공개적인 석상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시민들에 대한 사실 예의도 아니라고 사실 봅니다. 수많은 얘기, 수만 가지 이야기가 다 떠돌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을 시민들한테 일일이 다 노출시켜서 정보로서 이게 제 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는 공인으로서 좀 신중하게 발언할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한간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대전시 의회가 22명의 의원 중에 21분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시잖아요.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도 이게 그 징계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제명시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돌기도 하거든요. 글쎄, 그런 얘기, 저도 그저께 우리 의회를 1년 결산하면서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그 이전에 기자분들이 아마 분명히 그 관련해서 질의가 있을 거다라고 상의를 했었는데, 그 차원에서도 이 정당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논의한 적이 없다. 개인의 소신의 활동은 존중하지만 동료 의원들에 대한 발언에서는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논의를 할까, 이런 정도 했지, 전혀 뭐 징계를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논의한 적도 없는데, 그게 또 본인 또 입으로도 말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이게 의회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또 끌고 온 셈이 됐는데, 그 문제도 좀 유감스럽습니다. 실제로 김종천 의장이 이제 그 기자들한테 그 논의한 바는 없으나 뭐 징계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다라고는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제가 있었죠. 기자간담회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사전에 우리가 사전 논의한 바 그런 질문 나오면 의회 차원에서는 어떤 입장이냐라고 물을 때, 그때 아직 우리 논의된 바 없다. 정당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혹 입장을 정리할 사항이 있으면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보겠다, 이런 거였지 징계 자체를 염두에 두고 논의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질문을 이제 징계라는 질문으로 이렇게 던지다 보니까 그 징계를 우리가 논의해보겠다, 이런 차원으로 잘못 해석될 소지가 있었는데, 징계 자체는 거론한 적도 없고 생각한 적도 없는 겁니다. 그럼 아마 이도 당사자의 발언으로 지금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건데, 이 부분도 좀 우리 의회에서 있었는지를 팩트를 가지고 본인도 좀 신중하게 발언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라서 우리 정기현 의원님께서 평소에 굉장히 유쾌하신 분인데 네. 네. 오늘은 어떤 상황을 말조심해야 될 분위기입니다. 네. 어떤 상황을 보고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대전시 교육청에
우리 예지 중고등학교 학생들 만학도분들 50대, 60대, 70대 되는 분들이 한 수십 명 지금 복도에서 어젯밤 세웠습니다. 세우고 오늘도 지금 교육감 면담을 요청하고 지금 정상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학습권 확보를 위해서 뭐 농성하고 있다고 해야 되겠죠. 그러고 있는데요. 이 참 그 뿌리 깊은 이 예지 중고등학교의 문제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이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이 문제를 왜 이게 계속 이어지는가, 어떤 방향으로 해결돼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예지중고등학교는 이제 학력이 인정되는 이 학교를 다니면은 네. 뭐 고등학교 과정, 중학교 고등학교 학력이 인증되는 그런 이제 기관이고요. 대전시 교육청에서 1년에 한 7, 8억 정도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죠. 운영비로. 그러니까 과거에 설립했던 분이 다른 분한테 이제 넘기면서 뭐 이제 갈등이 좀 생기기 시작했었고 거기에 이제 적절치 못한 교원 선생님들이 몇 분 계셔서 그분들이 해임 처분되고 학생들이 밖으로 나오고 뭐 이런 과정들 되게 복잡했었잖아요.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최초로 설립했던 설치자분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공공횡령, 성추행 문제 등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그 교육청의 제재를 받았죠. 받으면서 새로운 그 인수하면서 설치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법인으로 이제는 해야 된다. 그래야지 회계도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다 해서 여기도 사실 에듀파인 적용하는 학교입니다. 그렇게 해서 법인으로 전환하고 법인으로 설립 지위를 이제 인정해 주면서 조건부로 해줬는데요. 그땐 20억 상당의 출연을 통해서 학교 소유도 매입하고 그리고 운동장 부지도 만들겠다. 그리고 2017년까지 10억 원을 단계적으로 10억 원을 투자해서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조건부로 사실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설치자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조건을 해주면서 이제 승인해줬다. 교육청에서 설립했습니다. 했는데 그동안 이런 투자나 출연이 전혀 없었고요. 없었고 지난 그 2015년에 교직원들한테 금품을 수수하면서 이제 문제가 비리가 이제 발견돼서 소위 말해 사장님이 직원들한테 돈을 시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사장과 학교장을 겸임하면서 이제 교직원들한테 금품을 내라 이렇게 이제 촉구하면서 문제가 커져가지고 이제 파행 운영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그 상황에서 2016년에 장기적인 학사 파행을 겪으면서 이사도 이제 교체됐습니다. 교육청에서 기존에 있었던 이사들이 제 기능을 못하니 새로운 이사를 파견하겠다 해서 행정 처분을 내렸고요. 그래서 임시이사가 파견된 2017년에는 좀 그나마 조용했었는데요. 2018년 올해 들어와가지고 행정소송에서 그 교육청이 다 패소했습니다. 아, 교육청이 졌어요? 예, 패소하면서 다시 구재단 이사들이 원대복귀. 다시 복귀하면서 또 새로운 갈등이 이제 시작된 거죠. 그 과정에서 그 당시 파행 운영을 겪었던 시점에 재단 편에 서서 있었던 그 교사들이 다시 이제 복직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이 학생들 나이 많은 학생들에게 막말하고 욕설을 한다든지 비교육적인 은사를 하면서 재단 편에 썼던 그 교사들이 다시 복직하면서 갈등이 다시 시작됩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정말 피해자네요. 그렇죠? 공부도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 뜨거운 여름에 천막 수업도 하고 또 야외 수업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올 3월에 제가 이제 대안으로 제시한 부분이 이 대전 충청권에 한 군데만 이선이 학력 인정해주는 이 시설이 한 군데만 이선이 독점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사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생겨서 문제들이 계속 이어진다. 그러니 복수로 운영하자. 그런데 하나 더 운영한다면 그건 그 공공형으로 하자. 공공형으로. 그래서 대전시에서 설립을 하고 그 교육비와 운영비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면 이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될 거다라는
의회에서 제가 제안을 해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추진해 오다가 그 허태정 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공약으로 채택했고, 네. 그리고 이제 취임 이후에 공약이 잘 이행되지 않아서 학생들이 시청을 대상으로 또 항의도 하고 해서 결국은 의회에 중재를 해서 시에서 그 설립하는 걸로 최종 결정을 지난 10월 23일 날 네. 최종 결정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기승전 정기연. 그래서 네. 이제 가게 되는데 네. 그 과정에서 여전히 이 복지 사실 휴직 교사들인데 네. 내년 이제 3월에 복귀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미리 이제 재단에서 발령을 내는 바람에 복직하려고 하는 이 교사들 7분이 출근하면서 이제 갈등이 막 생깁니다. 그런데 그 아까 교육청이 이제 모든 소송에서 패소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 재단 측하고 소송 붙은 거에서 1심에서는 이겼고 2심, 3심에서 이제 상식적으로 재단 측이 잘못한 것 같은데 그 왜 패소를 하게 된 거예요? 최근에 일단 법원의 경향들이 그 사유재산 또는 그 사적은 아니죠. 공익법인이라 하지만 그 개인이 거기에 사유재산이 들어가 있으면 인정해주는 주체다. 그쪽에 좀 엄격하게 인정해주는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립 학교도 사립 유치원도 현재 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상당히 지금 공적인 통제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영향도 있고 교육청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죠. 대응을 예를 들면 정인을 제가 거기 오랫동안 관여해왔기 때문에 저를 그 법원의 정인으로 세워서 정인을 정거를 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했으면 어떨까 이런 아쉬움이 남는 부분은 교육청에서 의원님 별로 안 좋아하지 않아요? 아니 그래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인이 되는데 적과의 동침 이게 그러니까 맞아요. 법이 좀 굉장히 두루뭉실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분명히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인정해달라고 주장한 입장에서는 자기 돈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 것 같고 반대로 국민혈세가 투입되는 곳에는 분명히 투명하게 그 돈이 제대로 쓰여야 되잖아요. 그쪽을 또 관리 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 이 충돌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법이 명확하게 그래서 사립 유치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유치원 3법을 이제 개정해야지 통제가 가능하다 하는데요. 그래서 시행령이나 이런 부분으로 규칙으로는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치원 3법 개정도 절실하다. 처음에 그게 박용진 의원이 폭로했을 때는 막 될 것처럼 금방 그러더니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제 어제 그 자리에 이장 의원 오셔가지고 물어봤어요. 한유총 대변인 아니냐 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런 얘기 하시던데 그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사학법을 개정을 시도했었는데 그때 공익이사를 다수가 들어가도록 이렇게 그런 법이 있었는데 그때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장외투쟁하면서 이 부분을 막았죠. 그게 그때 지금까지 오면서 사학법도 개정이 안 됐고 지금 사립유치원 관련법도 지금 최소한의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도 지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지금 본질적으로는 국가가 이 공교육의 그 영역으로 다 데리고 오든지 그 유럽의 입장으로 보면 여기 사실 국가라고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은 또 그런 얘기들 전에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 일제 강점기 때요. 그 이제 일본이 그 대동아 전쟁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주 이쪽 올라가고 했잖아요. 한참이요. 대륙 진출 그 사람들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침략하기 위해서 이제 전쟁 물자가 부족하니까 학교를 운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에 있는 그 대지주들 친일파 대지주들한테 학교 설립권을 대신 주는 거죠. 니들이 이제 우리 대신 운영을 해 이런 식으로. 그때 생겨난 사학들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거대 사학으로 많이 남아 있다 이런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그 오래된 이제 사학은 이제 그렇고요. 그 당시 우리 민족 사학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정부 수립 이후에 들어온 그 사학들 중에 상당수는
또 독재 권력의 이제 맞습니다. 독재 권력의 이게 불화받았다고 표현하기 이걸 표현을 하기가 그런데 그게 이제 부응하면서 재산 압류를 나가지 않는 대신에 이게 학교로 하는 그런 타협점을 하면서 이렇게 사학이 좀 많이 늘어났다 이런 것도 있는데요. 뭐 정확한 팩트 부분을 제가 여기서 지금 준비 안 된 사학 비리 관련해서는 정말 분노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사실은 그 분노에서 해결될 게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좀 앞으로는 좀 찾아봐갖고 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 예지 중고등학교는 좀 더 하면 사실 교육청이 이 그 원인 제공한 측면이 강합니다. 이게 설동호 교육감이 선거에 당선되고 난 2014년 되고 나서 6개월 만에 이 예지재단의 정관을 변경해 줍니다. 그 당시 정관은 어떻게 됐냐면 과거에 그 법인 설립 당시에 공익이사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게 교육청에서 2명, 그리고 학교 교직원은 2명, 그리고 학교장은 당연직 이사로 이렇게 공익 이사를 다수가 차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관이 되어 있었는데 설동호 교육감이 취임하고 나서 6개월 지난 2015년 1월에 이 정관을 전부 폐지해 버립니다. 그래서 공익 이사 제도를 전부 폐지하고 이사장이 모두 정권을 줘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해줬고, 그러니까 이사회의 공적 기능을 할 수 있는 공익이사들의 권한을 그걸 폐지하고 이사장이 그 전권을 휘둘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이 이사장이 학교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정관을 또 변경해줬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사장이 학교장도 겸임하면서 모든 이사를 본인이 다 추천할 수 있도록 해서 사실상 1인 지배체제로 만들어준 게 설동호 교육청입니다. 거기서부터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금품 수수한다든지 이 비리로 나아가고 그 이후에 파행으로 진행이 되고 이렇게 해서 전 재단 이사장은 이제 뭐 목숨까지 이렇게 버리는 뭐 이런 상황까지 왔고요. 아직까지도 이게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설동호 교육감이나 아니면 대전시 교육청은 어떤 입장이에요?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제 기준, 그러니까 우리 녹음 기준으로 어제 그 학생들이 교육청 복도에서 이렇게 밤도 지새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학생들의 입장으로 보면 교육청이 너무 미온적이다. 그리고 심지어 나아가서는 이 재단하고 뭔가 좀 특수한 게 아니냐, 관계에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계속 하는 게. 대처가 좀 미온적이다는 거죠. 이미 그 설립 당시에 법인 설립 당시에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던 문제를 제기한 게 한 100일 전에 이미 예지 대책위원회에서 교육청에다가 문제 제기했는데 사실은 아무런 답변도 없었던 거고요. 그게 이제 지금까지 와서 교육청이 이 문제 사태의 책임이다라고 해서 이제 교육청이 지금 가게 되는데. 교육청은 어떤 입장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교육청은 지금부터 이제 변호사 검토를 해서 신중하네요. 28일까지 변호사 검토를 받아보고 자문을 받아서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하겠다. 변호사는 그러면 교육청이 선임하는 자문 거예요? 변호사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면 의회나 이런 데에서 추천하는 그런 변호사를 선임할 계획은 없고. 그 부분은 이제 학생 측하고 뭐 서로 복수를 할 건지 상호 추천할 건지. 그러면 좀 더 이렇게 뭐랄까 파남이나 이런 게 누그러지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 설립을 취소한다든지 그 지휘자 승계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그런 법적인 문제를 이전에 지금 사실 학생 모집도 사실 거의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등록금 거부 운동해서 거의 운영 자체가 지금 안 되고 그래서 정상적인 운영을 하기 어렵고 그 목적 달성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 중단이나 그리고 신입생 모집 중단을 결정하는 공문을 보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지금 하지 않고 있기 그러니까 좀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는데 네, 적극적으로 뭐 하지 검토 뭐 이런 않는다는 얘기만 거죠. 하고 있다. 네, 그래서 네. 원인 제공을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제 판단은. 대전교육청이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제일고등학교 사태도 그렇고요. 뭐 지역의 교육 현안들을 가지고 시끄럽지 않은 날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얼마 전에 그 대전교육청이 청렴도 전국 그 교육청 16개 시도교육청에서 거의 뭐 꼴찌 수준을 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2018년도 전국 교육청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수준으로 대전시 교육청이 나타났고 서울시 교육청과 함께 꼴찌에서 1, 2등 했습니다. 예. 서울시 교육청도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워낙 큰 교육청이라서 그런지 우리는 작은 또 교육청인데 이렇게 또 꼴찌를 지금 3년째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내부 청렴도는 0.01% 상승했다네요. 아, 예. 0.01%. 0.01점. 아, 0.01점. 네, 0.1점도 아니고 0.01점 예. 상승해서 얼마나 중요한데 0.01점이. 예, 5등급 받았고요. 5등급. 총 몇 등급인 거죠? 5등급입니다. 네, 5등급. 그리고 외부 청렴도는 0.05점 하락해서 4등급. 그렇고요. 네. 정책 고객 평가는 3등급. 0.23점 상승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종합 청렴도가 0.01점 하락을 한 5등급입니다. 아, 그러니까 다 합쳐가지고 예, 종합. 예. 꼴찌. 예,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러니까 왜냐면은 올 한 해가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년 연속인 거잖아요. 예, 연속이고. 그러니까 교육청 구호는 대전교육 성공시대 뭐 이렇게 설동호 교육감의 이제 구호 슬로건이 그랬던 것 같고, 예. 뭐 굉장히 막 여러 가지 한다 뭐 에듀 뭐죠? 에듀 힐링 센터부터 해갖고 많은 얘기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게 맞는지 편지 정말 모르겠어요. 지금 예. 며칠 전에도 제가 또 제보를 받았습니다. 네. 제보를 받았는데 참 저한테 요즘 제보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 문제도 있지만 특히 이제 비리 문제, 비리 문제에 대해서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참 제가 이게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런 사안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뭐 제1고 문제도 있었고 또 최근에 또 교육 고위 관료들이 지금 인사에 개입하고 또 이게 금품 수수 각종 비리에 지금 중심에 서 있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우리가 A4용지 세 쪽에 아주 빽빽하게 지금 그러니까 교육 고위 관리라고 하면은 우리 흔히 통상 생각할 때 교육청에 있는 뭐 높은 분들 이런 분들이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예, 뭐 본청 그리고 지역 교육 지원청, 서부 지원청, 동부 지원청 뭐 그런데요. 인사 관련해 갖고 이렇게 인사 청탁 대가로 이제 금품을 수수한 그런 정황들이 있다라는 제보를 받고 계신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그 학교별로 이제 시설 교육 환경 개선 시설 사업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이제 학교를 위해서 당연히 이제 시급한 순서대로 이렇게 예산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줄서기를 우리 학교 먼저 요구한다든지 그러니까 지원해 주되 니네 먼저 해줄게 뭐 두꺼봐 어떤 해라 뭐 줄게 뭐 다오 나한테 협조해 달라 그런 부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제 봉사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탄 봉사도 하고 여러 이제 봉사단체가 있는데 그 봉사단체에 가입해서 봉사를 하지 않으면 인사상에 불이익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그래서 순수 봉사단체가 이제 말은 봉사단체 실질적으로 이게 뭐 사조직으로 이게 변질되는 그런 이런 부분들이
어느 특정한 기간에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네. 그런 사안 같으면 이렇게 넓게 청렴도 문제에서 문제되지 않을 텐데 이게 아마 장기간 이게 지속되는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 관련해 한 비리들은 지금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요. 뭐 맞아요. 뭐 5분기 공급한다든지 뭐 성면 철거하는 과정에서 누구 업자를 해라라든지 또 특정 그 물품들을 업체에다가 발주를 주면서 어떤 제품들을 사줘라 하면서 지인의 제품들을 사도록 강요한다든지 등등 이런 부분들이 지금 끊임없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제보들 같은 걸 현재 많이 받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예, 받고 있고 그게 특정 학교로 이어지면 이제 사립학교에 각종 비리 형태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내 외부에서 그러니까 학교 급식 문제는 외부에서 문제 제기가 많고요. 네. 사립학교 문제는 내부에서 인사 문제도 내부에서 이제 그런 그 내외부적으로 불공정하게 비리 형태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폭넓게 지금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청렴도 평가에서 좋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뭐 시의회 뭐 교육위원회 차원에서도 좋고요. 조례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뭐 신고센터 운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시민 감시단, 모니터링단 이런 거 한번 만들어서 활동해 보실 수는 없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그 부분도 지금 포함해서? 예, 검토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사실 이제 감사관 제도를 이제 개방형으로 해서 지금 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금 감사관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이분도 혼자 오다 보니까 사실은 실제 감사를 할 수 있는 직원들도 한계가 있겠네요. 직원들도 같이 와서 같이 이게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혼자 오고 감사하는 실무진은 교육청 직원이고 이러다 보니까 또 봐주기 감사 또는 손방망이 처벌 이런 부분들이 계속 뭐 그러니까 현재 그런 시스템은 있어도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못했다는 게 3년 연속 채화의건이 이제 반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꼭 법적 권한이 다 충족되지 않다 하더라도 의회 차원에서 그런 뭐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기구 이렇게 모니터링단 같은 걸 만들어서 좀 이렇게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거 한번 좀 해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의회에서 뭐 저희도 언론도 함께 끼고요. 예, 같이 보도를 해야 여론을 조성할 수 있으니까.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이거 뭐 참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지만 우리 설동호 교육감님이 일을 적극적으로 하시는가에 대한 물음을 지금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여러 대전교육청의 문제들이 막 산적해 있는데 설동호 교육감 보려면 행사장에 가라 이런 말이 그러니까 있습니다. 인사 열심히 다니신다고. 예. 아직 선거가 많이 남았는데 일이 벌써부터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실 필요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교육감을 만나려면 행사장에 가라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거 지금 진짜 일에 집중하셔서 대전교육 이 청렴도 문제 사활을 걸고 사실 털어내야 됩니다. 진짜 우리 시민들이 좀 더 감시와 견제를 좀 해야 되지 시민들이 않겠나. 감시와 견제를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그런 플랫폼을 좀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야 그 의회에서도 같이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 주셔야 시민들이 들어가서 또 같이 힘을 합쳐서 견제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대전 지역 최고의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의 정기현의 머슴일기를 듣고 계십니다. 지난 2주 동안에 이제 월평공원 그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 수기 토론회를 개최했잖아요. 예. 그 의원님도 거기 참석을 하셨었나요? 아닙니다. 원래 제가 발표자로 참석을 요청받았습니다. 시민단체 쪽에서 요청받아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제가 준비한 게 있었고 시정 질문도 했기 때문에 하려고 했었는데
저쪽 아마 시 쪽에서 좀 직접 관여되는 인사들은 좀 뺄 것을 요구해가지고 잘렸습니다. 압력에 굴하셨군요. 이게 뭐 관련한 기사들이 생각보다 많이 보도는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수기 토론회라는 걸 이제 진행을 했는데 뭐 공론화위원회 이제 시민 참여단 구성부터 굉장히 말이 많았잖아요. 뭐 그때 RDD 방식을 하느니 뭐 무선 방식을 하느니부터 해가지고 아무튼 한 번에 번복 과정을 거쳐서 이제 234명인가요? 참여단이 모집이 됐는데 그 중에 100 몇 명이 이제 참석을 하셨다고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좀 있고. 더 본질적인 문제. 네. 이 그 민간 방식에 이게 진행하는 장기 미집행 공원에 대한 대책이 과연 합리적인가 하는 부분. 그 부분에서 그 지난 의회에서도 다뤘지만 지금 그 우리 시민들한테 그때 많이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의회 내에서는 좀 서로 공론화가 있어가지고 공감대가 있었지만 의원님 지적하신 실체 없는 2조 원 얘기도 하셨었고 실체도 없었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돈이 없어서 민간 특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맞다면 그건 10% 정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는 90%가 뻥. 나머지는 뭐 돈이 없기도 하겠지만 다 지키느냐 이걸 통해서 다 지키느냐 하면 다 지키는 것도 아니거든요. 극히 일부만 그 지키는 건데 예를 들면 월평공원만 해도 지금 전체에 한 400만 제곱미터 됩니다. 네. 399만 뭐 되는데 그 중에 30%만 개발하고 70%를 전체 지키느냐 하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걸 전부 공무원들은 그 나머지 70%를 지키기 위해서 30%를 개발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개발하는 부분은 한 30% 정도 개발합니다. 네. 이게 그 한 100만 제곱미터 정도만 이렇게 선을 그어 가지고 그 중에 30%만 개발하고 나머지는 공원을 조성하고 그 기부 체납하겠다 하는 건데 나머지 그러면 70% 300만 제곱미터에 되는 공원들은 아무 계획이 없거든요. 매입할 계획도 또 민간 특례 계획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그 70%에 해당되는 공원에 예를 들어 가지고 공원의 그 토지주들이 일몰제재되고 우리도 뭐 지을래 그러면은 어쩔 수 없다라는 건 거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명분이 해제되는 거지 나머지는. 일몰제가 해제되면 무분별한 개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민간 특례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였는데 실제적으로 나머지 70%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은 그 70% 토지주들이 뭐 그건 해제하면 해제되잖아요. 그럼 그거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뒤죽박죽이네요 완전히.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보면 35%입니다. 네. 35%만 이게 구획을 정했습니다. 35%만 구획을 정해서 그 중에 30%를 개발하고 나머지 35% 안에 있는 나머지 부분만 공원 조성하고 전체의 70%는 65%는 몰라요. 네, 그거는 손 놓고 그걸 그래서 시장님한테 이야기했거든요. 네. 했더니 그 부분은 개발이 좀 어려운 곳이라서 뭐 그렇습니다라고 했는데 대책이 없는 거네요, 진짜. 나머지 공원들에 대한 매입 계획도 사실 없는 거고요. 이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원래 대전시에서 이 민간 특례 사업을 하려는 이유는 일몰제가 되면은 이제 공원이 있는데 민간 그러니까 일반 토지주들이 그동안 개발을 못했기 때문에 우후죽순 난개발이 예상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시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30% 정도를 민간에게 그 개발하게 주고 그 이익으로 나머지 70을 보존하겠다 이런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나머지 70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거잖아요. 전혀 없습니다. 월평 공원만 했을 때 그런 거고요. 참, 네. 나머지 공원 전체로 놓고 보면 더 한 거죠. 네, 없습니다. 일부 민간 특례 공원 조성하는 부분이 이 전체 한 20% 정도 되니까 사실은 나머지 전체는 아무 계획이 지금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2조 원이 없어서 라는 말도 거짓말이지만 2조 원이 없어서 민간한테 의존한다 하는 말도 사실은 거짓말인 거죠. 그래서 제가 답답한 거고 공론화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분들도
나머지 다 지킬 수 있느냐 하면 못 지켜요. 그 전부 다 못 지키고 20%만 일부 지키려고 하는데 그 20%도 나머지 30%는 개발을 시키고 고층 아파트를 짓는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거 짓기 위하였다라고 볼 수 없네요. 그 아파트 분양해서 완판될 곳 그것만 사업으로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공원을 지키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돈 되는 곳에 아파트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걸 공원 녹지과에서 지금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는데 이건 주택국에서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공원 녹지과에서는 이런 것 때문에 공원을 더 면적을 늘리고 그 훼손되지 않도록 조정해달라 이런 의견을 내야 되는 입장인데 주택국은 도시주택국은 가만히 있고 공원 녹지과에서 아파트 개발한다고 사업자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녹지과하고 주택과하고 사실 이제 의견 충돌을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예. 정말 대전시 이래서는 안 됩니다. 시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근데 제주도에서 얼마 전에 이제 그 민간 그 영리법인 의료 영리법인 관련해서 공론화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공론화위원회의 의견은 안 해주는 걸로 허가를 안 해주는 걸로 이렇게 입장이 났지만 원희룡 지사는 그걸 뒤집고 이제 허가해주는 쪽으로 틀었거든요. 예. 대전시에서 이 공론화위원회에서 어떤 그 의견을 모아서 대전시에 전달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세요? 그 만약에 공론화위원회에서 의견 모아진 거를 대전시가 그대로 수용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본연의 의지대로 갈 것 같으세요? 그 지금 상황에서 보면 지금 현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밀고 갈 것 같아요. 개발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갈 것 같은데요. 저는 허태정 시장님의 최종 결심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은 그 사실상 허태정 시장이 인사를 안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12월 말에 아마 사실상 임기 첫 인사가 될 텐데요. 이때 인사를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체 현안 문제들 다시 한번 원점에서 재점검해야 됩니다. 출마할 때 가졌던 그 공약, 입장, 그 부분들과 그 초심과 현재 들여다보는 이 현안 문제들 인사를 통해서 인사를 쇄신하고 그 이후에 새로 선임된 우리 공무원 간부들하고 상의해서 뭐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야 된다. 허태정 시장의 실질적인 첫 번째 인사가 난 직후에 의원님하고 한번 특집 방송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예. 이게 이번에도 의회에서도 사실 조직 개편에 문제가 있었지만 논란이 많았지만 그래도 허태정 시장 첫 인사를 위해서 지원해주자 이런 측면으로 결론이 났는데요. 이번 인사 잘 하시고 이게 그러니까 시는요 정부하고 다르게 예를 들어 정부는 국회의원이 장관으로 갈 수 있잖아요. 예. 시는 어때요? 대전시 의원이 그 시에 무슨 국장 이런 걸로는 못 가죠? 예, 그런 거. 왜 물어봤는지 아시죠?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시는 것 같아. 부자가 되고 싶다면 지금 이 방송을 꼭 청취하십시오. 여러분들을 백만장자, 아니 억만장자로 만들어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한 걸 아시죠? 누군가가 당신의 호주머니를 노립니다. 더욱 강력하게 무장해서 돌아온 사기와의 전쟁 시즌 2 어설픈 사기 전문가 범철 박사장과 대전 지역 최고의 언론인을 꿈꾸는 주당 중도일보 임효인 기자가 청취자 여러분들께 다양한 사기 수법들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이제 새해가 다가옵니다, 의원님. 네, 새해 포부를 한번 잠깐 좀 얘기해 주시죠. 사실 재선 의원으로서 좀 더 계획도 있고 참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6개월 지나면서
저도 상당히 이제 힘에 겹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현안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의원 개개인들의 역량이나 역할들은 사실은 어쩌면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중한 중요한 일들은 할 수 있는데 집행 권한을 가진 시장님 그리고 교육감님 이분들이 좀 시민들의 민심을 잘 읽고 해야지. 에휴, 본인의 새해 포부 얘기하니까 왜 남의 잘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견제하고 일하도록 촉구하는 일은 뭐 저희 의회 일이니까요.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집중하고 싶은 일은 내년에 이제 우리 청소년에 관한 사업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지난 그 초선 때는 청년 문제에 제가 집중을 해서 청년 정책이 자리 잡게 됐는데요. 지금 청년 문제는 그나마 숨통이 트서 좀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청소년 문제는 진짜 거의 대책이 없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지켜봐 주시고 내년에는 우리 시민들과 함께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그 김소연 의원 그 건 관련해서요. 지역에 정말 이걸 중재하려고 하는 어떤 세력이 없는 것 같아요. 좀 그쵸, 다들 너무 침묵하거나 아니면은 그 편 들어주거나 그 진실 공방을 하고 이런 것 같은데 좀 누군가 좀 중재해줘서 이게 올바른 본질, 그러니까 정치 개혁, 이 지역 정치권이 좀 변화해야 되는 그 본질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의원님도 좀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브레.